안녕하십니까. 첫 시간으로 식용꽃이 뭐예요? 라는 타이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용꽃이 뭐예요?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저희 식당에 오신 손님들이 식용꽃이 뭐예요? 개념이 정확히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독이 없는 꽃 아닙니까? 독이 없는 꽃이 식용꽃이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첫 번째로 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식용꽃이 독이 없으면 다 식용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독이 있으면 식용이 안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독이 있어도 식용꽃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게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는 대부분이 독 없는 식용꽃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진달래는 꽃술에 독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진달래 꽃을 드시고 혀가 마비되는 걸 느끼신 분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10년 묵힌 진달래주 밤새 퍼먹고 응급실 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신 손님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옛날 얘기지만요. 그래서 진달래꽃엔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고 없고가 식용꽃의 기준은 아니고요. 맹독이라면 물론 식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역으로 우리가 채소를 매일 먹는 채소들 있잖아요. 그럼 채소는 독이 없냐? 독이 있으면 채소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감자, 그 다음에 토란, 이런 것들은 독성분이 있습니다. 감자에는 솔라닌이나 차코닌 같은 독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솔라닌은 파랗게 되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성이 강합니다. 싹이 난 감자 먹지 말라고 하죠. 거기도 솔라닌이 생겨요. 굉장히 맹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코닌이나 솔라닌 같은 독성이 있는 감자는 사용하지 말라고. 감자는 파란 부분은 제거하고 싹이 난 부분 제거하고 사용을 하라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독성분을 제어를 합니다. 한 280도 정도면은 독이 제거가 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감자는 찌거나 열을 볶거나 해서 열을 가해서 식용을 쓰지, 날로는 못 먹습니다. 알에서 못 먹거든요. 독성분이 있습니다. 토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란에는 호모펜티신산, 그 다음에 옥살산 칼슘 등의 독성분이 있습니다. 옥살산 칼슘은 우리가 맹독으로 알고 있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호모펜티신산 이런 것들은 알러지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토란을 맨손으로 이렇게 막 닦는다고 깎고 이렇게 문지르고 그러면 피부 따갑고 가렵고 막 그래요. 그래서 토란 자체에도 독성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제어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죠. 토란은 된장푼 뜬 물에다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우려가지고 담궈놨다가 우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소금을 넣고 끓여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토란에는 좋은 성분이 많아요. 위장이나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은데, 토란대를 이용할 경우도 있고 토란을 이용할 경우도 있고, 항상 이러한 먼저 독성분을 제어하고 우려내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도 독이 있어도 우리가 채소로 유용성분 때문에 채소로 활용을 하듯이, 꽃들도 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식용이냐 아니냐는 아닙니다. 독성이 매우 강한 맹독성의 꽃들은 바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식용꽃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꽃들은 그렇게 맹독인 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꽃잎만 가지고는, 꽃술이 주로 독성분이나 좋은 성분들이 꽃술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꽃잎만 가지고는 그렇게 독성분이 강한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 봄부터 가을까지 보는 꽃들은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해도 크게 무리 없는 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독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독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뭐 맹독성 그 꽃들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독성분은 주로 알칼로이드계 성분입니다. 이 알칼로이드계 성분이라는 게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쓰면은 위험하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량을 썼으니 병이 치유되는, 치료하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알칼로이드계 성분들은 옛날부터 우리가 약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민간요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동종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동종요법은 독성을 계속 희석시켜서 그걸 사용을 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고요. 우리나라 한방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 사약재료인 그 초의 뿌리, 부자를 최고의 그 보양 약으로도 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료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자는 사약에 넣었던 사약의 재료의 아주 맹독성입니다. 그래서 알칼로이드계 성분이 우리가 식용꽃을 중요하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하나도 알칼로이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량 꽃으로 적용을 했을 때 오히려 몸에 좋은 기능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실제 일일초 같은 경우는 꽃이 씁니다. 그리고 알칼로이드 성분들이 대부분이 써요. 쓴맛이 강한데, 옛말 있잖아요. 쓴 것은 몸에 좋다고. 그래서 일일초 같은 경우에 빈카라고도 부르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뿌리를 가지고 소아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분을 우리가 꽃을 이용해서 먹으면 예방 차원의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칼로이드계 성분, 특히 독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씩 아주 미량을 섭취해서 몸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식재료로서의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러해서 식용꽃은 독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식용꽃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식용꽃은 어떻게 길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약 이런 것들의 환경적인, 인위적인 많은 그 안 좋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길렀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식용꽃은요, 아름다움, 이쁨 그 자체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효용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용꽃을 길러서 식용으로 이용하려고 보면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꽃은 닦기가 어렵습니다. 뭐 굵고 크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아주 튼튼한 꽃들은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꽃들은 꽃잎이 하늘하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에다 담궈서 닦는다 하면은 굉장히 꽃잎들이 엉켜 붙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그걸 다시 말려서 쓴다. 그건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재배한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따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꽃은 닦지 않고 그냥 쓴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시는 게 낫고요. 뭐 분무 소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간단히 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물기가 많이 들어가면 꽃잎들이 제 형상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길러야 식용꽃으로 활용하기가 좋다. 그래서 식용꽃은 재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재배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경 재배나 내지는 유기농 재배로 재배한 것들을 우리가 식용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식용꽃을 재배하면서 식용꽃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분이 엔젤 농장의 사장님이세요. 공주에 있는 엔젤 농장인데 지금 한 15년 넘었죠. 근데 그분도 맨 처음에 식용꽃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농진청과 한 3년여 걸쳐서 유기농 토양 허가를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용꽃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길렀느냐가 먹을 수 있는 꽃을 재배하는 가장 큰 중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먹기 위해서 길르다 보니까 깨끗하게 길러야 되니까 농약 못 치잖아요. 재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생기거나 뭐 병이 생기면 이거 치료가 어려워요. 농약을 못 치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연 자연 성분을 이용한 농약이 하나 있어요. 제충국이라고 국화즙을 따서 만든 거예요. 저도 그걸 사용을 하는데 그걸 살포하면 아주 국화향이 엄청 진하게 납니다. 그 강한 국화향에 벌레들이 죽고 그래서 제충국이란 그 천연 농약으로 지금 인증이 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농약은 쓰면 안 되죠. 식물에 배어있다가 사람한테 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겨울 온실에 식용 장미를 길러봤어요. 환장합니다. 장미에 끼는 진딧물 답이 없습니다. 제충국 쳐도 안 죽습니다.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꽃들에 다 번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 해부터는 장미는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식용 장미는 겨울철에 재배하는 거는 아예 제가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멜로우도 길렀다가 너무 이파리가 잘 자라면서 진딧물 끼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겨울철 재배는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렇듯이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호르몬제 사용을 일반인들은 잘 인식을 못하세요. 저희가 길거리에 있는 꽃들을 보면 조경용으로 내지는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심어놨죠. 그런 꽃들은 다 호르몬제를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몬제는 착색 조절, 도장 억제, 분화 촉진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제 주로 식물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화학적인 호르몬제를 넣어서 식물의 호르몬을 보충해 주거나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베렐린이, 사이토카이닌, 에틸렌, 아브로시스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걸 쓰는 이유 자체가 휴면 타파 1년 동안 추위를 겪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싹이 나는 그런 것들이 휴면이죠. 휴면 타파를 위해서 쓰거나 내지는 개화 조절, 그 다음에 생장 조절 촉진하거나 억제시키거나 하는 이런 생장 조절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뿌리가 빨리 나라고 해서 밝은 촉진, 광합성 작용을 빨리 하라고 광합성 촉진 이러한 기능들을 위해서 생장 조절제들을 식물 재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가 조경용으로 보는 이런 것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조경용으로 심어진 꽃들은 도장 억제제라는 성장 호르몬제를 쓰고 있습니다. 도장 억제제는 CCC니 B9이니 이런 여러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을 치게 되면 웃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비 온 다음 장마철에 비 온 다음 날 보면 봉숭아니 이런 과학꽃이 막 자라서 엉켜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길거리에 심어진 꽃들은 그렇게 막 자라서 엉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도장 억제 호르몬제를 쳤거든요.
가지는 튼튼해지면서 마디는 짧아지고 옆으로만 자라면서 계속 꽃만 핍니다. 못 자라서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지저분하게 막 엉키고 이렇게 자라는 꽃을 심어놓으면 공사를 준 쪽에서 그 사업을 또 주겠냐고요. 그 공사 사업을.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나 내지는 조경업자나 다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종 단계에서 출하할 때 다 이런 조절제를 다 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절제 성분들이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암물질이 들어간 조절제를 써서 한 걸 음식으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채소에도 썼었어요. 도장억제제나 이런 뭐 조절제들을. 근데 식물을 그러면 뭐 고추잎도 탄탄하고 깻잎도 탄탄하고 고추도 튼실하고 하죠. 얼마나 좋아요. 부추도 키가 쫙 날아나니 막 튼튼하게 자라면 좋죠. 근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먹는 채소에 쓰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채소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꽃은 뭐예요? 일반적인 개념은 꽃은 보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사회적인 개념이나 법적인 개념으로도 꽃은 아직까지 보는 것으로 기본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치료 호르몬제를 쓰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지 않고 따로 이 관리해서 길러야 식용꽃이라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피어 있는 꽃을 자연적인 게 아니고 식재해 놓은 그런 모종업자가 해서 조경업자가 심은 꽃을 따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조경용으로 심어놓은 꽃들은 대부분이 호르몬제가 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초화 위주입니다. 풀로 된 초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목화 같은 경우는 나무에 피는 꽃은 뭐 몇 년 지나면 그 호르몬 성분은 없어지겠죠. 식용꽃의 제일 큰 효능은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이용하기 위해서 식용꽃을 주로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생화 상태로 그대로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효용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용꽃 하면은 주로 이렇게 생화 상태 꽃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큰 의미로 보면 꽃차 같은 경우 꽃을 말리거든요. 덮는다고 하죠. 열을 가해서 꽃을 말립니다. 덮어서 하는 것도 식용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미 분말을 지금 식용장미 재배하셔서 분말을 만드셔서 공급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꽃도 그것도 식용꽃입니다. 그러니까 식용꽃이라는 개념이 단지 이쁜 상태의 꽃, 그 상태 생화만을 식용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꽃차용 내지는 분말용 이렇게 가공된 이런 꽃들도 식용꽃의 범주에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꽃은 생화 상태의 꽃, 바로 쓸 수 있는 꽃, 그 미적 가치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해서 좁은 의미의 식용꽃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식용꽃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소에서 얻기 어려운 다양한 미량 원소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식용꽃은 그냥 예쁘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영양학적 내지는 그 병을 치료하는 쪽으로 쓰는 그러한 그 양리적 가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연구되고 개발돼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식용꽃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내지는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여하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식용꽃은 독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성의 문제는 아니고 안전하게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용꽃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꽃의 효용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재배된 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용꽃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